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오늘도 초등 사이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요, 아침 5시 45분입니다. 오늘 석가탄신일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일어날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공휴일인데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제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침 9시에 올리겠다는 약속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루 사이에 이렇게 저희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 또 감사의 표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도 저에게 많은 동기유발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힘차게 또 하루 시작하겠고요.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입니다. 지금 사립초등학교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만나서 같이 뭐랄까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생각했던 고민들 정리하고 책으로도 쓰고 또 뭐 강연도 나가기도 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또 신문에서 교육 칼럼도 그렇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제가 100가지 초등학부모님들께 필요한 100가지 사항을 유튜브로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중에서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6번째 오늘 하고 나면 94번 남았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쭉 갈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독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독서. 네. 책 읽어라, 책 읽어야지. 네. 많은 말씀 하셨죠? 책 얼마나 읽으세요? 얼마나 읽으십니까? 네? 많이 읽으신다고요? 좋습니다. 많이 읽으셔야죠.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고요. 아마 대부분은 교육서적 아니면 좀 심리서적 그런 쪽, 또 뭐 자기 개발서적도 읽는 편이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권이요? 겨우 뭐 그거밖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권씩 어떻게 읽지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 독서 교육 이야기 하기 전에 개인적인 독서 습관을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읽습니다. 물론 좀 여유가 되면 더 읽기도 하고요. 근데 늘 최소한 유지하는 게 10분에서 15분이에요. 하루에. 네. 그 정도만 읽어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힙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독서 교육. 선생님, 독서 교육 중요한지 압니다. 정말 중요하죠. 제가 여쭤요. 독서 교육이 왜 중요한가요? 그냥 좋은 건 알겠는데. 자,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알아야 그것도 또 동기유발이 됩니다. 본인에게도 동기유발이 되고요. 아이들에게도 동기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서 교육 정말 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겁니다. 저는 독서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독서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독서 습관이 아이의 인생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좌우한다고 할 수 있고요.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부모의 소득과 학력에 따라서 자녀의 대학 입학 혹은 좋은 직장에 갈 확률이 높다. 사실 이 연구는 오래전에 이미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것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소득이 낮고 학력이 낮으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생활을 할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가? 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 10년 동안 추적조사를 했어요. 저는 추적조사 이런 거 좋아합니다.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최소한 5년, 10년 이렇게 추적조사해서 만든 결과. 그만큼 저는 더 그러한 데이터를 신뢰하는데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10년간 추적 조사를 했더니
부모의 소득 및 학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있었다. 그게 바로 독서량입니다. 독서량. 얼마나 많은 독서를 했는가. 문학서적과 교양서적을 읽은 학생들이 실제로 수능 시험 결과에서 월등한, 그냥 차이도 아니고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도 연봉이 높은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것은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독서. 자, 주변 어떻게 보면 교육 환경이라는 것을 허물고 교육 환경이라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 바로 독서에 있습니다. 그것도 독서가 아니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독서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등 시기에 독서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 두 가지 관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휘 습득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작용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제약이 따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단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뛰어난 이성적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 범위는요, 그가 지닌 어휘력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라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초등 시기는 그러한 어휘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안타깝지만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사실요, 엄밀히 따지자면 초등 시기 이전에 더 폭발적으로 어휘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초등 시기에까지 이어지고 초등 시기 고학년이 가면서 어휘력 습득 어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물론 습득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휘력이 팍팍팍팍팍 느는 시기가 줄어듭니다. 하루라도 아이가 어릴 때, 또 초등 입학 전에라도 독서 습관 익히게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독서 습관이 중요한 이유, 요즘에 인성교육이 점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데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연구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성교육을 위해서 가장 좋은 교육 중에 하나로 봉사활동을 직접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런데요, 한 교육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봉사활동이 인성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다른 많은 활동들보다. 그런데 그것보다 초등 시기만큼은 좀 다른 데이터가 나왔어요. 봉사활동보다 좀 더 유의미한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독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독서는 직접 체험이 아니라 간접 체험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독서가 간접 체험이다. 하지만 간접 체험을 빠른 시간 안에 두루두루 많이 할 수 있다. 예외입니다. 누구에게? 초등학생들에게는요, 직관력을 사용해요. 이 직관력은 뭐냐면 빡! 뚫어버립니다. 그냥 보고 바로 직접적으로 알아차려요. 이런 것이 직관력인데, 직관력은요, 간접 체험을 마치 직접 체험한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초등 시기 아이들은 직관력을 많이 사용하고 독서량을 통해서 독서 안에 있는 그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 그 내용, 그런 것들을 마치 자기가 실제 경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못지않게, 아니 봉사활동 그 이상으로 아이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쳐요. 자, 혹시 자녀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계하시기보단 차라리 집 근처 도서관에 자주 데리고 가서 여기서 너 마음껏 책 읽어 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인성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저 수많이 진열된 있는 책들이 아이에게 인성교육을 시켜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초등 시기에 어떻게 해야 독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초등 시기에 보다는요, 사실 독서 습관은 초등학생 이전에 거의 결정이 됩니다. 선생님, 초등 이전이면요
아직 한글도 제대로 읽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시기에 독서 습관이 결정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뭐 어떡하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자, 일단 이런 겁니다. 아직 글자를 모르더라도요, 앞으로 책에 대한 상당한 호기심, 또 긍정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는 이미 초등 이전에 판가름이 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히려 글자를 일찍 깨우치는 것과 독서 습관과 아주 뭐랄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독서 습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요, 부모의 책 읽어주기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영유아 아기들의 뇌는 글자를 읽는 데는 무척 둔해요. 글자는 하나의 promise,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이런 모양을 이렇게 읽고 이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약속입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은 그 모든 음가를 기억하고 매 순간 조합하기에 무척 어려워요. 하지만 듣는 건 다릅니다. 소리를 통해서 바로바로 구분하고요. 그 의미를 직감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데 천재가 아닌 아이들은 없다. 자, 그러한 시기에 부모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실감나게 책을 읽어주느냐는 앞으로 자녀가 얼마나 독서를 할지의 지표가 됩니다. 그 시기를 예비 독서가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부모의 책 읽어주기를 통해서 비록 아직 읽고 쓰지는 못해도 습득하는 게 있어요. 뭘 습득하냐면 상당한 어휘를 습득합니다. 이러한 어휘는요, 초등 시기에 혼자 책 읽는데 두려움을 없애줘요. 초등 시기에 혼자 책을 읽는데 엄마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근데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물어보려니까 엄마는 드라마에 빠져 있고, 뭐 스스로 책을 읽는데 어려워지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겠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4학년인데요, 5학년인데요,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독서가 습관되기가 어려운가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렵다는 말보다 조금 낫나요? 괜찮나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더욱 확실한 거는요, 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 습관을 익히는 것이 거의 곱절로 어려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석가탄신일 어디 막 이렇게 나가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니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아니지. 저는 오늘 안 나갈 겁니다. 아직 안전거리 유지를 확보할 거고요. 자, 딴 일 넘어가지 말고 계속 갑니다. 하여튼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곱절로 독서 습관 어려워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밌는 책을 주시던, 일단 부모님도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던 독서 습관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선 독서 습관에 대해서 알려면요, 우리의 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뇌는요, 무척 게으르고 둔하답니다. 한번 움직이려면 많은 에너지를 쓴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약 20%는 뇌에서 다 가져가서 쓰고 있답니다. 참. 근데 왜 뇌는 살이 안 찌는지 몰라.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뇌는 글자를 읽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뭔가를 작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뇌를 막 운동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죠. 특히 모르는 단어를 해독해 가면서 읽어야 할 때는 자꾸 쉬운 길로 가자고 한답니다. 그냥 책을 덮고요, TV나 인터넷 영상을 보자고 이제 잡아 끌기 시작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독서 습관이 잡히지 않은 우리 아이들, 초등시기 아이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독서 습관의 방법들부터 좀 짚어드릴게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시는 것이 좋다. 뭐냐? 첫 번째로 독서 습관을 자리 잡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독후감 쓰기입니다. 초등 시기에 독후감 많이들 써보셨죠? 즐거우셨나요? 자,
인간의 뇌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척 게으른 걸 좋아합니다. 글자를 읽기도 귀찮은데, 간신히 억지로 어떻게 인내심을 발휘해서 읽었는데, 읽은 것도 모자라서 또 그걸 다시 쓰랍니다. 막 떠올려가지고 쓰래요. 뇌가 막 거의 막 환장하겠죠. 예. 초등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고요, 무언가를 써야 하는 환경에 자꾸 바로바로 노출되면 책이 싫어져요. 정말 정말 싫어집니다. 책 읽어야 할 것, 그리고 또 써야 할 것. 오 마이 갓. 자, 학부모 입장에서는 책도 읽어야 되겠고 또 뭐 쓰기 능력 동안 중요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적으라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숙제들을 내줘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검사 차원인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들도요, 어떤 주제를 주고 책을 읽고 A4 한 장을 채우라 그러면 무척 어려워합니다. 초등식은요, 일단 아직 적어도 우리 아이가 독서 습관이 자리 잡히지 않았다면 읽는 데에만 집중해도 모자랍니다. 읽고 해독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창하게 익숙해지면, 그리고 읽는 단계도 쑥쑥 이렇게 읽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야 어떤 읽은 것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정 무언가를 그렇게 쓰게 해야 되겠다면 읽은 책의 제목과 지은이 정도만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기록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럼 쭈루루룩 내가 얼마나 읽었나 이렇게 목록표로 보면 뿌듯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죠. 그 이상은 조금 자제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오해하시는 건 풀어야 돼요. 무조건 독학이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읽는 양에 비해서 독후감을 저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 뭐 아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뭐 10권 정도 읽었다 그러면 한 권 정도 이렇게 정리해 보는 정도?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또 독서 교육에 방해가 되는 요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초등학생들을 위한 책들은요, 특히 뭐 저학년 뭐 동화책 같은 거 아주 짧게 나오죠. 짧게 나오고 그림도 다양하게 예쁘게 나와요. 또 혹은 단편집을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전래동화집이나 이솝 우화집, 탈무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탈무드가 왜 그렇게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한 권의 책이지만 단편들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을 때 목차를 보고 아이들은 이거 재밌겠는데 하는 부분부터 읽어도 됩니다.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다 읽어야 한 권을 다 읽었다고 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몇 가지 책 중에 막 꺼내다가 재미있는 부분부터 골라 읽어도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에 빠져드는 무언가 하나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보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책 한 권은 읽어야지. 자, 책 한 권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책 속 한 줄의 글귀 아니면 한 단어 어떤 것이 내 마음에 꽂히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초등 아이들은요, 역동적인 걸 좋아해요. 일단 목차를 뒤적여보고 중간중간 흥미가 당기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목차가 없는 뭐 짧은 그림책의 경우도요, 넘겨보다가 재밌는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부터 읽어도 돼요. 그럼요, 신기하게도요, 그 부분만 읽어도 아이들이 앞과 뒤의 스토리를 유추해냅니다. 또는 딱 장면을 폈는데 그 장면이 재밌어. 근데 잘 왜 그랬는지 또 궁금해. 그럼 그때 가서 앞으로 넘겨봅니다. 책은 처음부터 이렇게 넘겨야 돼. 책은 처음부터 넘겨야 돼가 아이들의 마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냥 책을 만지기만 해도 돼요. 만지고 펼쳐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 중간부터 봐도 됩니다. 끝까지 다 읽어도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초등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습관이 될 만한 것들, 습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학년의 경우 묵독을 하기보단, 소리내지 않고 읽기보단 소리내어서 읽는 낭독이 더 좋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책을 좀 시끄럽게 읽게 해야 돼요.
읽다가 흥이 나면 뭐 동작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도 마치 독서실처럼 책을 읽듯이 조용히 읽어야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초등 저학년 초보 독서가에게는요, 소리 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책은 문자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 언어를 소리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은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묵독을 하더라도 그 단어를 소리 내서 읽어야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소리 내고 읽고 있는 거죠.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막 그냥 뇌에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리 내게 읽는 겁니다. 일단 소리를 내면 그 뒤에 이게 다시 귀로 들어와서 뇌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어휘를 파악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자, 그래서 낭독하면 자연스럽게 청각에 들리고 그 들리는 소리로 알아듣게 되고요. 실제 그 낭독할 때 뇌를 촬영을 했다고 해요. 뇌를 촬영해 봤더니 묵독을 할 때보다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을 때보다 뇌의 상당 부분이 찌릿찌릿찌릿 반응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 소리 내어 읽는 과정이 없이 바로 묵독을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은 멀리 하고 싶어지겠죠. 왜냐?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고학년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자, 고학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 읽기가 또래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갑자기 한 친구가 떠오르는데, 예전에 한 친구, 한 학생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1년에 대한민국 어른들의 책이 뭐 평균 읽는 평균이 그때 몇 권이었더라. 하여튼 뭐 5권이 안 됐어요. 5권인가? 그것도 엄청 많은 권수였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어른들이 이 정도밖에 책을 안 읽는다 했더니 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손을 들고, 선생님, 저는요 1년에 작년이던가 10권이나 읽었습니다. 제가 일단 잘했다고 얘기는 해줬어요. 10권이나 읽었구나. 참 잘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해준 이유가 그 친구 때문이었어요. 너 책 좀 많이 읽어야 되는 얘기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본인은 책을 많이 읽었대요. 10권이나 읽었다고. 1년 동안. 초등학생들이 1년 동안 10권 읽으면 많이 읽은 거 아닙니다. 하루에 10권 읽는 아이들도 많아요. 아무튼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학년의 아이들입니다. 또래에 비해서 현재 떨어집니다.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요. 어떤 문제냐면 주로 짧은 구어체 혹은 몇 개의 단어만 나열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해력은요, 결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고학년이어도 책 읽기 습관이 자리 잡혀 있지가 않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두꺼운 책을 주고 억지로 읽게 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책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저녁 먹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요, 지금 대부분 저는 고학년을 맡습니다. 고학년을 맡아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요. 엄청 재밌어합니다. 그럼 제가 책을 읽어주면요, 그 책을 또 봐요. 제가 읽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재방송 보듯이 그렇게 또 보면서 또 즐거워합니다. 책 읽어주기 효과 좋습니다.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서 습관이 안 됐다면 일정한 시간을 내서 잠자리가 좋습니다. 이왕이면 편안하게. 자,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낭독을 하게 합니다. 낭독을 시켜보면요,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뭐냐면 독서량이 부족한 아이들은요,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책을 소리내서 읽는 속도 또한 느려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시면 죄송하지만 좀 답답하죠. 갑자기 뭐가 막 이렇게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또 화내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잘 읽는다.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독서 습관은요, 엄밀히 말해서 단어와 문장을 얼마나 빨리 뇌에서 쉽게 습관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뇌의 게으름이 이게 너무 힘들어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자꾸 어렵지 않도록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가 돼서 술술술 지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독서가 습관이 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앞당기려면요,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고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이건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근데 예상하건대 소리내지 않고 하려면 듣는 책이 있어요. 듣게 하는 책.
요즘에 많이 어플이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듣는 그러한 책을 읽어주는 시스템의 어플들이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동화나 그런 것들을 읽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리게 해주세요. 자주. 그럼 그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무리 이제 정리를 하겠고요. 뭐냐?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력, 글자를 읽고 해독하는 능력이요. OECD 기준으로 2등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뭐 1등급보다는 아니지만 2등급이래. 2등급 그래도 뭐 나름 뭐 중간 이상은 한다는 뜻 아닐까? 자, 여기서 말하는 2등급은요. 토론이 안 되는 수준이랍니다. 토론이 안 돼요. 자, 상당히 높은 어떤 경제 수준을 이룬 우리 국가의 국민이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른들 또한 책을 거의 읽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녀의 독서 습관 어떤 자리 잡히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 저는 좀 빼주세요.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습니다. 자, 부모님의 손 먼저 책을 안 읽으셔도 돼요. 제발 제발 그냥 책 좀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시다가 아무 때나 한번 펼쳐보고 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만 아이한테 엄마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았어. 이렇게 가끔씩 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시 12분이고요. 오늘도 약속대로 아침 9시에 제가 이걸 예약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편집은 좀 서툴러요. 그냥 편집은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일단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의미를 삼고, 우리 학부모님들 100가지 방안 마련할 때까지 갑니다. 멈추지 않고 쭉 가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오늘 석가탄신일입니다. 아마 아이들 데리고 또 어린이날도 겹쳐서 그 연휴 기간 동안 어디 뭐 외출 계획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아직 코로나19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마스크 꼭 씌워주세요. 저는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갈 거고요. 매번 이렇게 새벽에 다 일어날 수 있을 거란 보장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몇 편을 미리 좀 찍어 놓을 겁니다. 미리 찍어 놓고 예약도 좀 해 놓고요. 그리고 뭐 글도 좀 쓰고요. 그리고 뭐 조금만 마당에서 이렇게 텃밭도 좀 잡초도 뽑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겁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힘차시고요. 초등 사이다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갑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어떤 동기와 힘이 됩니다. 네. 함께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목소리를 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